이번에 이제 4가지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왔는데, 3번은 기존에 뭐 1번 항목, 그 다음에 2번 항목이 합쳐져서 좀 변형된 이런 내용이고, 1번, 2번, 4번 부분이 신설된 항목입니다.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걸 활용해서 조직의 이익에 기여한 사례를 적어봐라. 뭐 가장 뭐 일반적인 거죠.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실패의 기준과 실패했던 경험을 갖다가 기술하시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IBK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 자신이 적합한 인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4번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익에 기여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느낀 점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막 난해한 이런 부분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글자가 천자입니다. 상당히 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보통 뭐 500글자, 600글자 이런데 천자는 비교적 좀 양이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000글자면 뭐 앞에서 서류 전형할 때 불량한, 불성실 이런 쪽에서 글자 수가 체크가 되죠. 그래서 적어도 한 800글자. 800글자는 되어야 좀 안정거리다. 500글자, 600글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 자기소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조직 구성으로서 또는 직무 수행에 적격한 인재인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은 실패의 기준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 경험 사례 이런 부분을 적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극복한 내용. 보통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뭐죠? 성공만 할 수 없죠? 성공과 실패의 어떤 반복 속에서 성장하는데, 특히 실패는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쪽에 어떤 성장에 더욱더 미끄럼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극복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점, 기술하는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패의 기준,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토익을 900점을 목표로 했는데 800점밖에 안 됐다. 그러면 뭐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패스와 페일 이런 쪽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땄다. 그러면 뭐요? 실패죠.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실패입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 이 부분은 어떤 가치관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기준, 그래서 결과에 관계없이 노력, 최선을 다하지 않아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때 나는 이거를 실패라고 본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비록 목표는 도달했지 못했지만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셔도 나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또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배운 것이 많다면 단기적으로는 실패이나 장기적으로는 성공이다.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흔히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했을 때 많이 이제 회자되는 이런 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적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적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와 그 다음에 극복 내용, 교훈점인데 그 사례에 따라서 극복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통해서 뭘 배웠다 이렇게 되면 실패 사례와 교훈점으로 바로 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는 게였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그 뒤로는 다시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뭐뭐를 배웠다, 그러면은 극복 내용이 포함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대학교 이후에 경험한 한 가지 사례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딱히 나는 별로 이렇게 활동이 많지 않아서 실패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도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뭐 이런 것까지 실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대학교 이후에 경험한 것 중에서 사례가 좋다 이런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흔한 단순한 소재, 토익 점수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기적 티등하는 거, 아마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성장에 도움을 준 의미 있는 조직이나 개인 차원에서 경험한 내용을 좋다. 여러분들 개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조직 차원에서 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실패한 후에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포함되면 더욱더 좋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아마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재, 어떤 걸 할 수 있냐? 실패 사례. 공모전 입상 실패한 거, 이런 거 있죠? 공모전 입상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평가를 낮게 받은 거,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중요 행사에 했는데, 만족도가 최저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스포츠 동아리에서 이 본선 진출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실패 사례를 갖다 찾는데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시간 관리 실패, 예산 관리 이런 자원 관리 쪽에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적 관리가 미력,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실패.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이런 거 행사할 때 했을 때 너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부여하죠. 역할을 부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그 부여된 역할이 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때는 그 개개인의 특성,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역할을 부여해서 성과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 확보. 예를 들면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거 활동을 하는데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그걸 거기에 모여있는 멤버들의 역량들을 보니까 이쪽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상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도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성과가 아주 퀄리티가 낮은 이런 쪽에 아웃풋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게 인적 자원 관리 쪽에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리 실패.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행사나 이런 걸 갖다가 기획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다. 그랬을 때 그와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한 시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이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뭐 이렇게 하다가 했어요. 근데 막상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돼 가지고 결국에는 행사가 엉망돼 버렸어요.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성원 동기 부여 실패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젝트나 이런 거 했을 때 역할을 갖다 분담해서 했는데 그 참여한 구성원들이 별로 이렇게 뭐 참여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통도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도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시간에 쫓겨서 어떤 질 낮은 이런 쪽에 이 퀄리티가 낮은 이런 쪽의 작품으로밖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선 1대1로 터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인식하게 하는 뭐 이런 쪽의 극복 내용 이런 부분들도 시간 관리 쪽에 할 수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행사하는데 이런 쪽에 이런 예산 이런 쪽에 예산이 될 거야. 근데 뭐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될까 이렇게 해서 그다지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 않게 이렇게 뭐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안 따져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펑크가 나죠. 그래서 또 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리 뛰다 저리 뛰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해서 결국에는 어떤 행사의 차질이 빚게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그 예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수립하는 이런 쪽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예비 예산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그 사례로 이제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내용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쪽에 목표를 잡아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 규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쪽을 실수하지 않게 되었다. 이걸 통해서 뭐뭐를 배웠다. 이런 내용으로 구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내용이 없으면 길간에 실패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뭐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들어가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되고 한 가지 사례 가지고 천자를 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내용이 들어가야 훨씬 더 좀 이렇게 이 어필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사항. 가장 실패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실패다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익이 750점인데 3개월 동안 800점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별로 그렇게 이게 실패인가? 실패라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없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어필하지 못한 이런 내용이 좋고, 그 다음에 솔직함을 발휘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 흔히 이제 가끔 실패 이야기 해봐 이러면 이게 자기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그런 것 쪽에서 숨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솔직하게 발휘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